노스트라다무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향년 87세로 별세했습니다. 1928년 뉴욕에서 태어난 토플러는 1970년 현대 사회를 통찰한 저서 미래 충격으로 이름을 알렸고 1980년 그 유명한 제3의 물결로 세계적 명성을 얻었습니다. 당시 토플러가 내다본 21세기 미래 사회, 지식 자본을 기반으로 한 고도의 정보화 사회였죠. 2016년 현재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입니다. 자, 그런데 토플러가 지난 2001년 6월, 그러니까 정확히 15년 전 한국 사회에 남긴 예언이 있었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건넨 위기를 넘어서 21세기 한국의 비전이라는 보고서인데요. IMF를 전후한 한국 사회를 6개월 동안 연구해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I believe that Korea needs to commit itself again to leap forward, this time from a 20th century economy, a 20th century industrial economy, to a 21st century knowledge-based new economy. 비약적인 경제 도약을 이루던 우리나라는 어쩌다 IMF라는 경제 위기를 맞게 됐던 걸까요? 토플러는 그 이유를 우리가 여전히 산업화 시대 경제 발전 모델만 쫓고 있었던 데서 찾았습니다. 1990년대 세계는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가치, 신산업 창출에 나서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토플러의 지적이 뼈아팠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이미 이보다 4년 앞서 한국을 방문해서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예고한 적이 있습니다. That it is not possible to play the export game forever for any country. The export situation is going to become more and more difficult in the future. There are more and more producers. And unless you are producing products that are unique, that are new, that have some value that others cannot provide. 결국 경제 위기를 겪어야 했고 그 위기를 어렵게 극복해낸 대한민국. 토플러는 2001년 보고서의 서문을 이런 말로 시작하는데요. 한국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다. 그 선택은 현재의 모든 한국인뿐만 아니라 향후 수십 년 동안 자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바로 종속국가로 남느냐, 선도국가로 앞서가느냐의 중대 기로를 가리킵니다. If Korea makes the decision to launch itself fully into the third wave, it will make a spectacular leap, at least as great as the one that it made starting in the 1960s. 실제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제3의 물결에 어느 나라보다 성공적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도국가일까요? 아직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면 15년 전 엘빈 토플러가 남긴 다른 조언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은 덜 집중화되고 덜 관료화되며 덜 수직화된 형태로 변화해야 한다. 정부의 개혁이 필수적이다.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 2016년 대한민국, 15년 전으로부터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그의 조언이 아직도 울림을 주는 이유는 우리에게 여전히 비전이 남아있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일 겁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지식 기반 경제로 급변하는 지금이 한국의 기회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엘빈 토플러가 바라보는 미래는 한마디로 급변하는 지식 기반 사회입니다. 특히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하는 이른바 프로슈머가 생겨나면서 세계 경제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People create economic value without money. The second economy has a big impact on the first economy, but it is not studied very well by the economists. 가장 대표적인 예가 리눅스. MS 윈도우 대안으로 핀란드의 한 젊은이가 만들어낸 이 소프트웨어는 화폐가 거래되는 경제활동이 아니었지만 만들어짐과 동시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토플러 박사는 이런 지식 기반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한국은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Korea will not get the full advantages of the technological revolution if it doesn't also make a social and institutional set of changes. 무엇보다 창의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ou cannot reform the schools, you must replace the schools. And that is the challenge for Korea. 일본은 변화에 저항하고 있고 중국은 변화에 따른 내부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한국은 지금이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It's ready to make change much more easily and rapidly than most other countries. 변화에 대한 준비는 이제 한국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미래 쇼크 제3의 물결을 통해 일찍이 지식 기반 사회의 도래를 예견했던 세계적 명성의 엘빈 토플러. 그는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변화의 흐름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에 관한 통찰력 있는 전망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예견한 새로운 문명은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 변화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 걸까요?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한 권의 책은 새로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지금의 사회, 정치 제도와 경제생활, 일상생활이 어떻게 변화하고 그 변화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토플러의 견해와 그 뿌리가 되는 전제를 담은 책, 누구를 위한 미래인가입니다. 엘빈 토플러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래학자입니다. 이 책은 토플러가 미국의 한 독립출판사와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졌는데요. 일부 예견에서는 경제적 격변과 노동의 미래와 같이 토플러를 처음 접하는 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과 함께 그의 다른 책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미래 사회에서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의미, 여성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역할, 사회적 소수자 등의 권리에 대한 그의 견해를 다루고 있습니다. 2부 전제에서는 토플러가 지금과 같은 미래학자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고 자신의 연구를 위해 서로 다른 분야의 아이디어와 정보를 어떻게 구조화하고 미래의 변화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그 방법론을 살펴봅니다. 산업 문명이 역사의 뒤안길로 저물어가고 컴퓨터와 스마트폰, 인공위성과 영상통신과 같은 제3의 물결 산업들이 부상하고 있는 지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여전히 소외되어서 다가오는 미래를 그저 깨지지 않는 유리창 너머에서 방관만 하게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문명에서 환영받는 사람들이 될까요? 토플러는 제3의 물결이 거세게 닥쳐올 때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소수자들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전혀 새로운 문화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누구를 위한 미래인가? 이 책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단 하나의 미래란 없으며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오늘날 펼쳐지고 있는 변화의 흐름이 무엇이고 그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폭넓은 안목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이 책 속에서 예지력 넘치는 지혜와 이 세상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지닌 세계적 석학과 마주할 수 있게 될 겁니다.
combination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prosumption, prosumer. And that is the narrowing or the blurring of the boundary between the producer and the consumer. And we see that in many different ways, that we now have increasing numbers of technologies that arm individuals to do what they previously had to go to an expert or to somebody else to do for them. The simplest of that, when Heidi and I were growing up, which is 1,000,000 years ago, we used to take a photograph. You wanted to photograph your family, you had to go to a drugstore, you had to buy film, a roll of film, you then shot the pictures, and you went back to the drugstore. They sent it to Kodak up in Rochester, New York, and maybe a week later you had it back. Well, now we have the camera in your hand, and it makes that entire process, makes it possible for the user rather than somebody else to make that process, and indeed increasing, better the process. And the fact is, I don't know how many of you worry about blood pressure, but you used to have to go to a doctor and say, "Doc, what's my blood pressure?" Now you can buy a blood pressure machine, you have it, it's your own, you do the job that the doctor used to do as far as finding out what your blood pressure was. And what's happening is that we're producing more and more technologies that arm the audiences, the users, and that changes economics, and I don't want to get into that as well. But in fact, each of us as individuals are creating value that economists by and large are not counting in the economic numbers, the metrics of the economy. And that's why there is a revolutionary change taking place in the economy as well. In any event, the line between consumer and prosumer becomes blurred. This suggests an approaching future in which viewers, in quotes, manipulate TV programs and storylines. Maybe they change the looks of the star from blonde hair to black hair or red.